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2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약속 지킬 것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믿는다 그런 발언을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뒤통수를 계속 치고 있죠. 지금 핵실험이나 ICBM 실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언론이나 이런 것들 전망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올해 아마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다 어느 느낌이 오실 거예요. 북한은 거의 막무가내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특별히 좋아질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도 악재성 이슈라고 봐야죠. 두 번째로는 중국인민은행이 중국의 하방 압력에도 경제성장 계속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민은행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나 각국의 중앙은행하고 중국의 인민은행은 성격이 다르죠. 국가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에 대한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하게 보더라고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시선이죠.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가 더 잘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중국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미국에 달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이 얼마나 좀 더 괴롭히느냐 덜 괴롭히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엄청난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올해 이제 본인의 선거에 어떤 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그 부분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죠. 그거에 따라서 좀 강도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 차원이지 중국에는 역시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안철수 정계 복귀 선언. 드디어 선언을 했네요. 사실 올해 초 정도에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빨랐어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지금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돌아오겠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빨랐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역시 예, 어쩔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과거에 그런 지지는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살아남으려고 어쨌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역시 지금 선거제도가 개편되면서 사실 선거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도 이게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비례대표라든지 또 정확하게 투표로 인해서 뽑고 그러면은 정확하고 간단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당들이 막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기존의 어떤 정치판을 더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당들이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어떤 이 총선에 뛰어들게 되면은 정말 복잡한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관련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안랩이라든지 다물멀티미디어,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다른 종목 접근하세요. 그 종목들은 좀 조정받으면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장 분석입니다. 등락 결과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하락 전환한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약했어요.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초반부터 그냥 시작 이후에 쭉 밀렸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하락 전환,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했죠.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닥은 수급이 괜찮았고요. 제약업종이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코스피는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가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좀 약간 불안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좋지 못했는데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라든지 중국 시장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약한 흐름인데요. 이게 뭐 추세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쏟아진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코스피는 4대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 그리고 종목 강세가 지속된 흐름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은 오늘 시작은 괜찮았어요. 근데 시가 이후에 그냥 쭉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쭉 하락하면서 결국은 그대로 마감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상당히 좋지 못했었죠. 특히 전기전자가 좋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전자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사실 좋지 않았었어요. 예, 월요일 그리고 또 화요일 좋지 않아 가지고 그런 흐름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빠질 상황은 아니었는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시장 괜찮았습니다. 중국 시장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 미국 선물도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체가 좋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었죠. 자, 수급 한번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많이 했어요. 개인만 매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가 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개인들 참 뜬금없죠. 뭐 개인이 매수할 때는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다 볼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개인이 꼭 이럴 때 매수한다는 것 안타까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 선물 쪽에서 흐름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선물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오늘도 청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산하는 그런 흐름의 매도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도가 많이 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인들 선물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지 관찰을 하자.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제가 수급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수급을 따라서 초반에 좋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장 중반 이후에 흐름이 괜찮았었죠. 장 초반 이후에. 그런데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이 사실 지수를 끌고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약업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소형주들, 개별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시장을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수급이나 그리고 코스피에 비해서 전혀 다른 모습,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개별주 그리고 제약업종 이쪽의 어떤 흐름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별주들 또 특히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은 코스닥은 움직임이 나오죠. 오늘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과 별개로 움직였었던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4대 업종 화학, 철강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렇게 전부 다 하락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운송장비가 상당히 약했죠.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면서 특히 자, 소형주들이 상승하면서 개별주들이 흐름이 좋았어요.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거의 200% 정도 됐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보다 훨씬 좋았었던 오늘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아모레퍼시픽과 안랩인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죠. 중국의 이제 한알령 해제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관광객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북한이나 여러 가지 연계된 그런 흐름도 좀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향후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이제 좀 반등폭이 커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자, 아모레 퍼시픽 보시면은 흐름이 괜찮죠.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굳이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엄청나게 재발한다거나 그런 흐름만 아니면은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위에서 매도하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확 꺾이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가격 메리트가 없으니까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랩은 오늘 급등했죠. 사실 지금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투자 전략을 완성을 했는데 사실 뭐 안철수 테마주 중에 하나를 추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계 복귀를 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추천을 했겠죠. 그런데 엄청 뉴스가 빨리 나와가지고 종목이 튀는 바람에 안 잡혔습니다. 어쨌든 조금 안타깝고요. 조정받으면 접근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위에서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료형 매매 결과는 개별주 매매 지속했고요. 깔끔한 출발을 했다. 오늘 한 종목은 20% 수익 매도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올해 상큼하게 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올해도 결과가 괜찮을 것이다. 뭐 그런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입니다. 고점 원조세나 소폭 추가 상승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건 아니고요. 고점에서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1월 중순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은 그때는 예상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버티는 흐름, 다시 좀 반등하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그 정도 흐름으로 예상하고요. 대응 전략은 현물 같은 경우에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장중의 단타 후에 하방 공략 고민, 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반등하면 하방 공략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방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뭐 특별히 강하게 튀어오르지 않으면은 그냥 좀 홀딩 해 보시고 또 그리고 또 낙폭이 좀 크면은 매수하는 전략 장중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방향 자체는 아래쪽이 맞아요. 그런데 고점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아래 위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시다가 아래로 내려갈 때는 그냥 좀 끌고 가보는 전략 그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오늘 새해 첫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방송 보시는 동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1월 2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